좋아요. 자, 17쪽. 자, 분자 간 인력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써머리 해봅시다. 자, 우리가 분자는 이제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그 물질들, 그 분자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분자 간 힘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분자 간 힘. 이렇게 얘기했고, 자, 내가 종류를, 네 종류를 좀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분자 간 힘에는 쌍극자랑 쌍극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쌍극자, 쌍극자 인력, 이런 게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쌍극자로 인해가지고 유도된 쌍극자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유발된 쌍극자다 해서 유쌍이다 라고 쓸게요. 그래서 유발된 쌍극자 사이에 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어떤 전자의 편극 현상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쌍극자가 생길 때가 있다고 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순간 쌍극자, 순쌍에 의해서 가만히 있었던 옆에 있던 분자가 쌍극자가 유도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유도된 유발 쌍극자 사이에 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이 순간 쌍극자랑 유발 쌍극자의 인력을 우리는 한 단어로 분산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산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분자 간 인력인 건데, 그래서 결합은 아닌 건데, 이 세 가지 인력보다는 그래도 좀 굉장히 강한 어떤 인력이 있어가지고, 이름 자체는 결합으로 승진시켜준 인력이 하나 있었거든?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었던 거지. 수소결합까지 우리가 소개를 한번 쭉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분자 간 인력 이 네 가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 자, 분자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있기 때문에 극성과 극성, 극성과 무극성, 그 다음에 무극성과 무극성 요 세 가지 케이스 말고는 어떤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을 좀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뭐 염화수소 기체 또는 염산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HCl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자 분포가 수소보다는 클로린이 좀 더 전기 요소도가 좀 크다라고 얘기해서 전자가 치우쳐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전자 구름 형태가 Cl 쪽이 좀 더 이렇게 뚱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부분적인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가 이제 더 부분적인 양의 전하를 띠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극성 분자인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미 하나의 분자 내에서 극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서 요 상황을 이제 우리는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쌍극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을 보게 되면 얘도 당연히 쌍극자를 가지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수소보다는 클로린 쪽이 좀 더 전자 밀도가 분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부분적인 양의 전하, 부분적인 음의 전하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부분 전하들 간의 어떤 인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 그치? 그래서 요 인력을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쌍극자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극성 분자 사이의 첫 번째 인력은 쌍극자 인력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봤기 때문에 이 분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전자의 순간적인 편극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인력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순간적인 편극 현상은 극성 분자뿐만 아니라 무극성 분자 모든 분자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분산력의 힘은 요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에서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건 기억나 얘들아? 이런 내용 얘기했던 거? 기억난대. 자, 그래서 분산력은 요게 모든 분자 간 인력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가지고 얘네를 우리는 분자 간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도 한번 들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극성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자인 무극성 분자 얘네들 사이에 인력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HCl이 있는데, HCl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미 처음부터 쌍극자가 존재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Cl이 부분적인 음의 전하, 수소가 부분적인 양의 전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엔 무극성 분자 하나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Cl2 분자가 있다고 얘기합시다. Cl2 분자.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전기 요소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자 분포는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제부터 다가오게 되면
요 음의 전화가 다가오기 때문에 갑자기 요 전자 분포가 갑자기 확 쏠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자가 이렇게 쏠리면서 어떤 쌍극자가 유도된다, 유발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유도된 어떤 쌍극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 얘네들 간에 어떤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무슨 인력이 있고, 쌍극자 인력이 있으면 이 쌍극자를 인해서 유도된 쌍극자 인력이 있더라. 그죠? 유도된 쌍극자 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 두 번째는 이 극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에도 당연히 전자의 편극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력은 언제나 같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이 두 가지 인력이 다 더해져서 우리는 분자간 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제 무극성 분자 사이에 인력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무극성 분자랑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을 알아볼 건데, 자, 얘네들은 쌍극자가 N2에는 없었죠. 처음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CL2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죠. CL2는 이렇게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전자들이 갑자기 동선이 겹쳐가지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전자가 확 쏠리는 현상.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는 편극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편극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부터 전하가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죠? 그러면 순간적인 어떤 쌍극자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 쌍극자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CL2가 또 어머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자가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부분적인 음의 전화, 부분적인 양의 전화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이제 우리는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게 되더라. 그치? 그래서 이 인력을 우리는 순간 쌍극자로 인해서 발생한 유발 쌍극자 인력, 그죠? 유발 쌍극자들 간의 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인력을 이제 우리는 분산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 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은 분자간 인력이 분산력만 존재한다라는 것도 강조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분자간 인력인 건데, 이런 분자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는 열을 가해서 끌어낼 때 많은 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이런 내용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러한 지금 분자간 인력이 클수록 우리는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리고 온도 T고요. 이게 보일링의 약자야. TV 하면은 끓는 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맞나? 이렇게 했어. 알겠지? 여기 하고 이제 좀 더 이어서 나가봅시다. 자, 아직 수소결합에 대한 소개는 안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요 쌍극자 인력이랑 분산력이랑 쌍극자, 유발 쌍극자가 있는데, 자, 화학2 과정에서 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은 또 다루지가 않는 거야. 얘네들 다 이제 대학교 일반화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인력을 우리가 다 제외하고 나머지 요 극성과 극성, 무극성과 무극성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쌍극자랑 유도 쌍극자 인력은 우리는 개념은 뭐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분자간 인력은 뭐가 있냐면 쌍극자 인력, 그 다음에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화학투 내용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얘기해 볼 건데,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요 내용이야. 요거 살짝 지워보자.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자, 이제 쌍극자랑 그 다음에 분산력, 현재 이 두 가지를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얘네들이 어떤 영향 요인에 의해서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여기는 쌍극자 인력이 커질 조건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쌍극자, 그 다음에 쌍극자 인력, 요 분자간 인력이 어떨 때 커질까라는 거야. 어떨 때 커질까? 자, 그럼 이 쌍극자는 부분 전하들 간의 어떤 인력이었거든, 얘들아. 그치?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부분적인 양의 전하, 음의 전하 있는데, 얘네들의 인력이 크게 작용하면은 당연히 요 값이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잖아. 이 부분 전하의 그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부분 전하, 즉,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이제 우리가 이 전하량 자체가 좀 커지면 쌍극자 인력이 커질 건데, 이 부분 전하가 커지려면 뭐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야 돼?
전기음성도 차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 사이에 어떤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여기 있는 부분전화의 값이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쌍극자 인력은 원자들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치? 얘가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는 요 쌍극자 인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써가지고 전기 음성도의 약자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 내가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 자, 내가 HCl과, 그치? HCl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HCl 간의 어떤 인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Br을 가져올게요. HBr, 그 다음에 HBr. 이렇게 가져오자. 얘네들 간에도 분자간 인력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HCl 간의 분자간 인력이 있고 그다음 HBr 간의 분자간 인력이 있는데 얘네들의 인력이 지금 각각 누가 좀 더 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얘는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얘네들은 다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쌍극자 인력이랑 분산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치?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쌍극자 인력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쌍극자 인력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더 클까? 갑자기 훅 들어왔니? HCl이 큰 거야. 왜냐면 쌍극자 인력을 물어보는 순간 너네들 머릿속으로 싹 스쳐가야 되는 게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전기음성도 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수소랑 Cl이 있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을 거고 HBr은 여기는 수소랑 Br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음성도 차이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는 공통으로 있는 건데 Cl이 Br보다 전기음성도가 훨씬 크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생길 건데 이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이 HCl 쪽이 좀 더 크니까 쌍극자 인력은 너가 크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요게 다야. 첫 번째, 쌍극자 인력은 원자들의 전기음성 차이를 비교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자, 분산력. 이 분산력은 어떨 때 이제 우리가 커질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분산력을 이제부터 쓱 지어볼 건데, 자, 이제 두 번째는 분산력. 분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우리가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 이 분산력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전자들이 운동하다가 서로 동선이 겹쳐가지고 확 쏠리는 편극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분산력은 결국엔 이 편극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게 되면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봐줘야 되냐면 그 분자의 분자량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이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겁다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자, 무겁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분자량이 큰 분자일수록 그 가지고 있는 전자가 많다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자가 많다. 그럼 전자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동선의 겹침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편극 현상, 그 편극 현상의 어떤 수와, 그죠? 그 다음에 그 양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편극 현상의 어떤 빈도수도 증가하고 그 편극되는 전자 양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KFC 가서 햄버거 먹어본 적 있어? 그런 거 안 먹어? 그렇지, 이런 데만 가는 거야? 그래, 미안해. 나 때는 KFC를 많이 갔었거든. 그래서 가면 그 KFC 그 뚱뚱이 할아버지 알아요? 그 할아버지 고도비만, 그치? 자, 미국 고도비만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이게 뭐야? 출렁출렁하는 전자야. 알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커요. 그죠? 분자량이 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뼈대가 원자 핵, 분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뱃살들이 다 전자 밀도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말랐어요. 그죠? 말라가지고 전자가 별로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전자들 운동하고 있으니까 잘 봐. 뱃살이 출렁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운동이 딱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출렁하면서 패티가 훅 겹치죠. 패티 된다. 뱃살이 겹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자가 확 겹치는 그 패티의 두께도 어떤 거야? 두툼하고 뱃살이 겹칠 수 있는 어떤 빈도수도 어떤 거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얇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해봤자 이게 전자의 어떠한 겹침이나 그 겹치는 양도 적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뚱뚱이 할아버지들은 이게 둥둥 하면서 계속 겹치고 있다. 뱃살이. 그렇게 생각하면 쉽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뱃살이 많고 그러면 편극현상의 빈도수도 많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겹치는 패티 양도 두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치우치는 게 크게 일어나니까 분산력이 커진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 간의 인력과 얘네들 간의 인력이 있는데 둘 다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쌍극자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산력도 같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 분산력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클까라는 거죠? 누가 클까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자신있게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분산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분자량. 그치? 분자량을 비교를 하는 건데 HCl보다는 HBr이 어때요? Br이 좀 더 원단이 크니까 분자량 자체가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분산력은 오히려 반대로 HBr이 더 큰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모든 인력들을 우리가 다 최종 고려를 해가지고 결국에 뭐가 결정된다? 분자간 인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고 이 분자간 인력이 이제 우리는 끓는 점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이 쌍극자가 우세한지 분산력이 우세한지 이걸 봐줘야 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분산력이 좀 더 우세해요. 그래가지고 끓는 점은 HBr이 HCl보다 좀 더 높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다 영향률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문제 없지? 좋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것도 하나 하고 갑시다. 연습 겸, 이거 하나 할까? 자, 이번에 이런 것도 얘기해볼까?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기체가 뭐야? 질소. 그치? 그래서 질소가 N2거든요. 그래서 질소끼리에도 분자간 인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많은 건 산소. 그래서 산소 기체가 있다고 했을 때 산소 분자 사이에 분자간 인력도 있을 거야. 그치? 자, 질문 들어갑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끓는 점이 누가 높아요? 자신있게? O2죠. 그치? 산소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질소랑 산소는 다 일단은 먼저 너네들 머릿속에서 판단해야 되는 게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보통 원래 교육도시 아니었어? 추적 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질소와 산소는 다 무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는 어떤 인력만 존재하니? 분산력만 있는 거야. 그치? 쌍극자 인력 자체가 없는 거지. 그치? 얘네들은 분산력의 크기만 비교하면 끓는 점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분산력은 결국엔 뭐야? 아, 분자량 따라 결정나는 거니까 분자량은 질소는 28, 산소는 32니까 얘가 분산력이 더 크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끓는 점은 산소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이게 영하 196도 정도 되고요. 얘는 영하 183도 정도 돼요. 그래서 얘가 끓는 점이 좀 더 높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더라.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산력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할 수 있겠다. 재밌지? 너무 재밌어요. 네. 뭔가 좀 바람팍 같긴 한데, 그치? 너무 재밌어요. 계속 하시죠? 이런 느낌인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다 내 눈을 피하고 있고. 듣고 있지, 얘들아? 네. 그래. 남학생들은 나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추도 없니? 아, 아, 그런 건 아니지? 아, 그래. 그게 뭔가
나와의 어떤 이런 것들을 교감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거지. 아 이제 마지막 수업이다. 시끄럽다 그지? 나 이제 마지막이야 어쩔 건데 말하면서 그지? 어차피 아니야. 그래. 뭐, 화난 거 없지 나한테 얘들아? 아 졸려? 아니야? 그냥 물리시험에 역파가 너무 커서. 아니야 지금 시간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하고 물리를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항상 물리가 먼저 하니까 내가 쏙 들어오자마자 애들은 이미 그로기 상태야. 다 지쳐있어. 뭐 다 자고 있고. 끝난 거예요. 너는 물리 1도 그렇고 물리 2도 그랬던 것 같아. 항상 물화 이렇게 깔잖아. 그치? 딱 들어가면 나는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애들은 이미 날 보고서는 아씨 언제 끝나? 또 2시간 반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자 어쨌든 이렇게 볼 건데 자 우리가 분자량이 가끔 가다가 아예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도 완전히 이 분자량의 크기가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누가 있는 거냐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애들이 분자량이 완전히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야. 자 얘네들 화학식이 완전히 같아. 화학식은 완전히 같은데 분자 구조가 좀 달라져가지고 서로 다른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관계를 이성질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펜테인 같은 어떤 기체가 있거든. 그래서 펜테인이 C5H10OE12 이렇게 되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게 이제 펜테인이거든.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펜테인이고 또 얘도 펜테인이야. C5H12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쵸? 그래서 얘도 펜테인이고 얘도 펜테인인 건데 이 펜테인을 그려나갈 때 구조를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는 노말 펜테인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하나는 뭐 네오펜테인 또는 아이소펜테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펜테인의 종류를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탄소 5개랑 수소 12개가 결합을 할 때 이게 직선으로 사슬 형태로 이제부터 구조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 자 보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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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이렇게 하면 안 될 수 있잖아. 그치? 수소의 위치를 그려보게 되면 탄소는 결합선 4개 가질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수소 위치를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얘도 펜테인이야. 근데 이번에 5개짜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다 같기 때문에 분자량은 완전히 같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탄화수소들은 얘네들은 우리가 유기화학으로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다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얘네들은 다 무극성 분자야. 그러면 둘 다 무극성 분자에다가 그럼 분산력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분자량이 같은 조건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 끓는 점이 같나? 라고 생각했는데 끓는 점은 왼쪽이 좀 더 높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돼?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성질체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분자량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요인을 우리가 고민해 주는데 그게 바로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분자간 인력이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분자간 인력이니까 각각의 분자들 사이 어떤 접촉 면적이 좀 넓어야지만 상호작용이 좀 잘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우리는 얘네들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떨 때 표면적이 넓어지는 건데? 라고 하면 자, 이게 직선 구조일 때가 가장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얘네들이 9에 가까울수록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기하학적으로도 9에 가까울수록 표면적이 좀 작아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이렇게 9에 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이제부터 얘네들 표면적은 조금은 좁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당연한 게 맞바람 치고 있는데 너네들 표면적을 좀 줄이고 싶은데 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몇번 다 바꿔 있는 거잖아. 이게 바람의 정이 제일 센 거잖아. 표면적이 넓으니까. 그치? 바람 불 때 우리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돼? 몸을 웅크리고 뛰어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구형태를 만들어야지만 닿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슬 구조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표면적이 넓어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게 되는데 그 가지 구조로 이제부터 우리가 바뀌게 되면은 점점 모양이 구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표면적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서로 같다 하더라도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는 사슬 구조가 좀 더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이게 재밌는지 화학 뜻은 좀 종종 물어봐. 종종 물어보니까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내용이 17쪽 쭉 설명해놨고 18쪽 넘어가면 자, 맨 위쪽 단락에 수소결합 위쪽에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의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 표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노말 펜테인, 네오 펜테인 얘네들에 대해서 끓는 점은 노말 펜테인이 좀 더 높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적이고 나발이고 분자량의 차이가 나면 무조건 1순위는 분자량이야. 알겠지? 분자량의 차이가 없을 때 표면적을 보는 거지. 분자량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분자량이 무조건 최우선순위가 되고 얘네가 같을 때만 표면적을 우리가 판단하면 되구나.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얘는 제꼈고, 얘는 어차피 안 할 거고, 쌍극자 인력, 그 다음에 분산력까지는 이제 소개가 끝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수소결합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그치? 수소결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소결합까지 하고, 잠깐 쉬고요. 알겠죠? 시험 안 볼 거면 안 쉬어도 되는 거 아닐까? 좀 더 해서 하고 쉬어도 되지 않나? 그치? 이게 이 과정이 난 되게 좋은데 일단 중학교 2학년들만 모아놔서 너무 좋아. 여기 잼민이들이 없잖아요. 이 중1 6학년 섞여 있는 방 들어가면은 내 뭐랄까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유치원 선생님 된 느낌이 나고 나의 뭔가 좀 이게 뭔가 이게 좀 이상해. 그렇거든? 중학교 2학년들만 모아놓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점점 이제 CMS에서는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애들이야. 중간에 제일 나이 많고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이제 성숙해 있고, 그러니까 요것은 되게 좋은데 이 시간이 문제야.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친해지면서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도 안 나고 재미없게 손 막 질러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너네가 이해하든 말든 그거는 너네 사정이고 나는 일단 진도를 쳐야 된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 2시간 반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업하고 화학부를 마무리하거든요. 내가 하늘쌤한테 물어봐야겠어. 지난 애들은 어떻게 했는지. 형욱쌤? 형욱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문제는 뭐 거의 하나도 안 풀었고 일단 랩을 하듯이 수업을 했대요. 랩 하듯이 그냥 그래서 어쩔 때는 애들이 무조건 제시가 걸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단 시험을 안 보는 날도 많았고 그냥 랩 하듯이 쫙 개념을 막 쓰셔 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어려워요. 그거 빼고는 요 클래스 너무 좋은데 2학년에도 있어가지고 원래 중학교 2학년 수업이 제일 재밌어. 중학교 2학년들이 아직 덜 힘들어 봐가지고 텐션이 좀 있거든. 텐션도 좀 있는데 너무 또 재미있는 아니야. 물론 재미있는 있긴 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분위기가 뭐 망가지지도 않아. 근데 이제 중3부터는 애들이 이 입시의 역할을 한번 받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거의 뭐 그러기 상태에 있고 뭐 시체처럼 다니고 있으니까 뭐 자는 애 아니면 일단은 나랑 눈기와도 잘 안 해. 뭐 이렇게 보고 일단 친해지려고 하는 그 내면의 에너지가 없어.
근데 고등학교 이제 CMS 졸업할 때 다시 친해져. 그렇게 되고 3학년 애들은 일단 기력이 없고 그다음에 1학년 애들은 진짜 내 이게 전에 PS 얻으려고 영재로 준비하는 애들 1학년 애들 수업하고 온 거거든. 아 진짜 유치원생들이다. 너무 재미없어 진짜. 개그 코드도 안 맞고 이제 이제 1학년 애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는 느낌이야. 너무 재밌더라. 개그 코드가 일단 안 맞아. 걔네는 엄청 재밌게 웃는데 이 아저씨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어. 슬프더라고. 2학년들은 그래도 좀 크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 이거 시간만 딱박이랑 물리를 각각 5시간씩 딱 잡아놓고. 원래 그렇게 저 PS 저 영재고 쪽 준비하는 거는 이 4개월 과정에 2 과정 끝낼 때 물투가 해가지고 하루 10시간. 그래서 물 5시간, 화학 5시간. 그렇게 해야지만 끝날 수 있어. 애들 문제도 좀 풀어나가고 점검도 하고 첨삭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토요일은 물리를 듣고 일요일은 화학을 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뭐 올림피아드 때는 나랑 수업할 때 아침 10시부터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에 끝나. 나도 지옥이야. 나도 너무 죽을 것 같아. 이건 너무 극한 직업 아니니? 그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이런 녹화는 안 되는데. 녹화는 안 돼. 자, 수소결합 갑시다. 자, 이제 수소결합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 쌍극자 인력이 있잖아.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어떤 극성 분자 사이 인력에 수소결합이라는 강력한 인력이 추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 쌍극자 인력은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다. 그치?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인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인력 중에서 좀 특이하게 강한 어떤 쌍극자 인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인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따로 빼줘가지고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어떤 인력으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수소결합이 포함될 수 있냐? 그렇지? 그거는 이 극성 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극성 분자. 자, 그럼 극성 분자라는 건 알겠는데, 자, 수소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수소,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수소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수소 원자가 조건이 있어. 이게 플로린이랑 또는 산소나 또는 질소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유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있을 때만 우리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플로린, 산소, 질소랑 직접 공유 결합된 수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야. HF 같은 애들. 그쵸? 자,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수소가 플로린이랑 직접 공유 결합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물 분자 같은 애들. 자,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산소랑 수소가 직접 공유 결합되어 있잖아. 그치? 이런 케이스. 또는 암모니아 가스, NH3. 그래서 질소와 중심 원자로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으면 여기 있는 수소는 질소랑 직접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아닌 수소는 해당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뭐 아세톤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수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수소가 3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아세톤 분자를 보게 되면 여기는 수소가 6개나 있지만 이 수소는 수소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니? 아닌 거야. 그치? 얘가 산소랑 직접 공유 결합했으면 가능했겠지. 근데 얘가 결합한 원자는 탄소이기 때문에 이 수소는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분자가 아니다, 원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는 안 되는 거고,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도대체 이 FON이 뭐길래? 자, FON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니? 전으로 시작해. 도로 끝나고. 전기음성도, 그치? 전기음성도 1등이 누구야? 플로린. 몇? 4.0.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소. 얘 얼마? 3.5. 그 다음에 질소는 3.0. 이 정도 되는 거고, 수소는 2.1. 이 정도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전경선도 1, 2, 3등이 바로 여기는 FON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랑 결합한 요 수소는 지금 전자쌍이 얘네들한테 뺏겨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부분적인 음의 전화 하면은 부분적인 양의 전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강한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랑 결합했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치우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FON 같은 애들은 우리가 그냥 전자 깡패들이야. 그치? 같이 공유한다고 해놓고선 양아치처럼 지가 다 쓰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런 상태였던 원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니 그러면 수소 결합이라고 하지 말고 포온 결합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FON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재밌는 결합,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미안해. 나도 FUN인 거 알아? 그죠? FON, 포온 결합 이러면 좀 외우기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럼 되는데 왜 얘가 주인공이 됐냐는 거지? 그래,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얘네가 전경성도가 큰 걸 알겠으니까 얘네 이름 따라서 포온 결합하면 되는 건데,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많이 당겨지는 건 맞는데, 자, 요 수소가 원자번호가 몇 번이야? 1번이야. 그치?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도 몇 개 있어? 한 개 있는 거야. 얘 전재산은 전자 하나야. 그치? 그 하나밖에 없는 전자를 얘네한테 쑥 뺏겨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반대쪽은 어떤 잉여 전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원자 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극성 분자가 다가올 때 그것도 여기서 FON에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이제부터 극성 분자 형태로 다가오고 있으면 얘네들과 어떤 강력한 어떤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소가 아니라면 남는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전자들이 요 부분적인 음의 전하랑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인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알자 인력이. 근데 얘는 어떤 반발이라는 걸 전혀 존재하지 못하고 다 뺏긴 상태의 어떤 양성자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극성 분자가 다가오게 되면은 강한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요 인력을 이제 우리는 수소결합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는 거야. 수소결합. 자, 그리고 이 수소결합은 분자간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결합이라는 이온 결합이나 어떤 뭐 공유 결합처럼 걔네들만큼 어떤 인력이 세다라고 우리가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수소 인력 이렇게 안 하고 수소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결합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소 결합하는 분자가 저는 HF,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괜찮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